다른 영상들을 보면 일본 취업 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력이나 자격증만 따면 돼요. 학점행제를 하면 쉽게 갖출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정답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도 일본 취업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했는데 비자 발급이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프로입니다.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일본 취업비자 발급 조건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두 번째, 관련 전공 2년제 이상 졸업자. 세 번째,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경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부분 2번이나 3번으로 조건을 만드는 편이죠. 이처럼 학력이나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정말 쉽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격증 하나 있다고 비자 발급 받고 취업이 될까요? 전공학위가 있다고 취업이 될까요? 진짜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급 조건만 채우면 취업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했던 조건만 채우면 된다고 믿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관련 학위가 있지만 다른 항목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비자 발급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다른 항목의 결격 사유란 심사 대상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력과 경력. 우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나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정보 해당된다면 더 유리하겠죠. 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학벌인데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곳으로 취업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준비하거나 일본 취업만 노리시는 분들은 학벌이 크게 상관없어요.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면 다른 외적인 요소를 채우는 게 좋거든요. 반면에 대기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학벌도 중요하니 인서울대학을 목표로 잡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전공과 회사 업무의 관련성.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력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비자가 나오진 않는다는 건데요. 전공과 회사 업무가 연관성이 없다면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디자인 계열을 졸업했는데 IT 개발직으로 희망할 경우 취업비자가 나오기 힘들죠.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본인의 어학 능력이 수준급 이상이라면 이런 능력을 높게 평가해 취업하는 경우인데 보통 통역과 번역일에 해당되죠. 세 번째, 현직자 연봉 차이. 취업비자 평가 요소에 연봉도 반영됩니다. 현직자 기준으로 연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심사 기준에 해당이 되죠. 만약 현직자 분들보다 연봉이 낮으면 단점 요인이 돼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회사의 규모. 회사가 클수록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공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회사 규모가 크다면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학 능력까지 받쳐준다면 쉽게 취업하는 경우도 있죠. 다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굳이 전공과 관련 없는 인력을 뽑으려 하진 않아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회사의 안정성과 지속성.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부도가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등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회사나 신규 회사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규모가 큰 회사보단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서 감점 요소가 됩니다. 이를 평가하는 이유는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외국인을 고용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기 위함이죠. 여기까지 일본 취업비자 발급 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봤어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학벌이 좋다면 대기업을 노리고 이게 아니라면 전공과 관련된 곳으로 취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고졸이거나 비전공자 분들인데요. 취업비자에 도움되는 전공 학위나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대기업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일본 취업비자 발급 조건을 가장 쉽고 빠르게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빠르게 일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고려해서 일본 취업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신청까지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합니다. 1단계, 재료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이 서류는 회사랑 개인 모두 준비할 서류가 적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입국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재료 목적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포인트죠. 재료자격 인정증명서는 일본 법무상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일본 영사관 방문 예약. 이렇게 재료자격 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았다면 이제는 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한국 내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일단 방문 전에 일본 영사관 방문 예약을 하셔야 되죠. 3단계, 일본 영사관의 비자 신청. 그리고 나서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비자 접수비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 본인이 일본 영사관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단 신청인의 국적에 따라서는 상기 위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추가적인 내용은 각 국내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단계 일본 입국. 이렇게 서류를 준비했다면 항공권을 구매해서 일본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5단계 일본 제로카드 신청. 여권과 제로자격 인정 증명서를 지참하여 일본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일본 제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채용 이유서는 반드시 준비하세요. 채용 이유서는 회사 측에서 본인이 채용된 구체적인 이유를 입국관리국에 설명하는 서류예요. 입국관리국은 해당 외국인에게 비자를 내주어도 자국에 해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인데, 이때 자국의 회사가 채용 이용서를 발급해줘서 인재가 필요하다는 걸 주장해주면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이 서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불성실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출 이유를 잘 설명한다면 작성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일본 취업 비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까요? 단순히 학위나 자격증으로 비자가 나온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준비해야지만 일본 취업을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일본 취업 및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방향성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